네, 안녕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하시게 되겠죠. 4개월, 물론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 소개도 그렇지만 열심히 수능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지금 일정이 다 안 쳐져 있습니다. 좀 전까지도 그 논술이나 면접 일정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결정이 되어서 모집 요강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고 본인의 스케줄링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2018학년도 전년도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앞서 2019학년도 전형을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 입학 전형이 마구 변화하지 않고 대학마다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으시는 안내를 들으시면 아마도 이제 그 2019학년도 전형을 이해하는 약간 이제 복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 지점이 있습니다. 2018과 19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예컨대 고교 추천에서 일괄 합산이 되는 부분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도 역시 면접이 폐지가 되는 이런 부분은 어쩌면 결과를 잘 들여다보시면 나한테 어느 지점에 유리하고 또 어떤 점을 내가 더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 설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년도의 전형에서는 수시에서 무엇보다 이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의 선발 비율이 약 40% 계속 유지가 되는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저희가 학과별로 혹은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정시에서는 수능,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합 선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년도의 첫 해 아주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금 신입생들이 그 과정을 잘 밟고 있고요. 올해의 2년차 또다시 저희가 통합 선발을 하는 그 기회를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같이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영어의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많이 조정들을 하셨는데 주요 대학 가운데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의 비중을 그대로 25%씩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개요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로 축으로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과 실기, 특기자 전형이죠. 그다음에 수능에 해당하는 전형까지 다 보이고요. 올해 전형과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달라지는 것은 선발 인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이 조금 인원수가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이 올해는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여러분 아마 모의 논술을 치르고 오신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만큼 논술의 기회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단계로 진행이 되었던 단계별 선발 이 두 전형이 일괄 합산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2019에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숫자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안에 나는 어떤 전형 요소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가를 찾아가신다면 나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으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전형을 선택하실 때에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6회 지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쟁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경쟁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 4.6대 1. 이 전형은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경쟁률이 갑자기 8대 1, 9대 1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정선이 나오게 되는데 전년도에 4.6대 1이었고요. 미래인재 전형, 각각의 전형에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처음 경쟁률 지원자가 이제 35.4대 1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응시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충족된 학생들을 보시고 또 그 아래에 충원까지를 보자라는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본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 경쟁률이다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 면접에서 한번
4배수로 학생들이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면접 대상자 중에서도 충원이라는 기회까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면접 대상자 중에서는 한 2에서 3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35대 1로 시작을 하지만 시험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 일단 22대 1 정도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 수능 최저 등급도 역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좀 안 나왔을 경우에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 추천 전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 단계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교과 100에서 시작을 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국수영사과의 주요 교과를 모두 교과 등급으로 반영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자, 4배수의 면접 대상자가 올라오면 면접이 20%를 반영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률이 안정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충원율이 나와 있는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 친구들은 내신에서는 무엇보다 뛰어난 그런 아주 각 학교에서 전교권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다른 학교로 다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자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과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문, 자연 한 1.4, 1.6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합격자와 등록자까지 내려가도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가 매우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줄에 그냥 내신의 우수성이 그냥 줄을 서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면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면접 점수가 20% 반영이 되는데 200점을 100점 으로 환산했을 때 이 편차값은 이 교과의 편차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으로도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과별로도 한번 내신을 보고 싶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과별로 선발을 했을 때 각 학과에 여기 보시면 최초 합의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지금 현재 등록을 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값을 다 보여드립니다. 거기 이제 편차까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학생들의 이게 평균의 폭이 매우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가 어디지라고 지금 막 찾아가신다면 사실은 이건 해년마다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규칙을 찾으시는 것은 아무리 수련을 하셔도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참조만 하시는 값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전형이구나라는 일반적인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이어집니다. 자연계 모집단이 역시 대략적으로는 한 1.5등급에서 2등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학생들이 바로 지원을 했을 때 면접 대상자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일단 저희가 내신 등급으로 계산을 해서 4배수를 일단 끊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1.5등급의 학생은 면접 대상자가 되는데 1.51등급에서는 잘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적은 내신 등급의 차이가 그 학생의 우수성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서도 저희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면접이라는 부분, 특히 이렇게 내신 관리를 잘 해서 이 교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적어도 모든 학생들한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4배수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을 교과 순서대로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를 한번 끊어봤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났을 때 예컨대 처음으로 합격 소식을 받는 친구들, 저희가 보통은 이제 최초합이라 그러는데 이 최초합에 어떻게 학생들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합 학생들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섞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배수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한 50%고 나머지는 그 후순위에 있는 오히려 내신 등급으로는 한 25%일 3배수, 4배수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최초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은 교과보다도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된
되는 이런 일괄 합산으로 이제 교과 내신이 어느 정도 우수한 친구들이 면접을 통해서도 나의 우수성을 조금 뒤집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전형을 조금 더 고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과의 내신 밴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게 혹은 아래로도 갈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포착하시면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100의 면접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일괄 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이었고요. 자, 여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봤을 때 대략적인 평균 경쟁률은 한 8에서 9대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통과 비율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통계로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 저희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충원율 보시면 이 충원율은 사실은 고교 추천에서도 지금 충원율이 한 3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주요 대학의 전형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같이 쓰고 있는 친구들이 같은 풀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은 각 대학마다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잘 확인하시면 이 합격의 가능성을 그냥 모집 인원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 충원율까지를 포함한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도전적인 그런 그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접 대상자의 서류값과 뭐 지원자의 쭉 이런 값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미래인재 전형은 내신을 정량화하는 그런 그 전형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이 전형을 쓸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지원자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합격한 모든 학생들의 내신을 보니 1등급에서부터 많게는 한 6등급에서도 나오더라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농도가 조금 다르게 찍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트를 만든 것이고요. 대략적인 평균은 2.6이지만 사실 2.6 가까이에도 있지만 이 앞으로 뒤로 많은 학생들이 흩어져 있다. 자연계 마찬가지로 2.0의 내신이지만 앞으로 뒤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인문대, 사회대 혹은 사범대 각각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1등급으로부터 몰려있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학생들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신이 조금 더 앞에 몰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일반고에 아주 내신 관리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구나라고 추측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영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5등급까지도 합격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대, 자연계열, 엘텍 공대, 신산업, 그다음에 간호대학까지 점수의 분포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내신의 평균이라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내신 밴드에서 무엇으로 내가 내신의 강점을 더 혹은 단점을 어떻게 라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서류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랜튼과 의과대학까지 내신의 분포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자, 제가 미래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 특히 고교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서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서류가 변별력이 많이 있는데 그 변별력이 있는 서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유아여자 대학교의 서류 전형 요소는 학업 역량의 우수성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아주 크게 두 가지 축이 있고 거기에 발전 가능성이 대략은 같은 비율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의 우수성은 그 무엇보다 교과 공부 열심히 한 거 누구도 그것을 바꾸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내신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곤란도 있는 과목을 열심히 들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이 학업 역량의 우수성에는 그 안에 내가 전공과 좀 더 친밀도가 있는 그런 관련 교과를 더 열심히 했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더 열심히 혹은 교과 세특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등급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포함한 교과 활동과 그 외에 다양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종합되는 것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혹은 학교에서의 책임감 여러 가지의 역량을 포함하는 전공에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까지가 평가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학업 역량 그러면 제가 아까도 교과 내신 등급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내신이 예컨대 한 요 정도 그러면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후반부로 빠져 있는 그런 내신 등급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 좀 더 그 학생이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서류평가 점수가 기존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내신 등급의 위치가 이 정도였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서류평가의 로직을 잘 이해하셔서 내가 좀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자, 그렇게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학생부를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생부를 읽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의 색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색깔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것이 내신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 어쩌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의 논술을 치른 학생들 많이 관심을 두실 텐데 논술 전형의 평가 방식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있지만 이화여자대학교는 상위 30단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여러분의 변별은 논술 점수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올해는 조금 변화 사항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논술 전형의 최초 경쟁률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시율도 높다. 정시로 건너갈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친구들까지를 포함한 결시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여러분이 꼭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앞서 큰 전형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충원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술은 경쟁률도 높고 학생들이 이렇게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등록을 잘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내신 걱정 많이 하는데 30단이라고 해서 모두 1등급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이 한 2등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술값으로만 보면 평균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등급은 합격자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도 합격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1.7, 1.8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중위수기 때문에 이 등급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논술의 우수성으로 본인의 그런 그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논술을 어느 정도 점수까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전년도의 결과고 올해 논술의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인문 1, 2로 봤을 때 일단은 80점 정도에서 지금 합격선이 만들어진 것을 평균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좀 더 평균이 높았다. 높아도 많이 높죠. 많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만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지원자 평균으로는 60, 70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변별이 되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좀 더 살아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특장기를 잘 살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전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경쟁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올해 평가나 여러 가지 전형의 흐름 자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조값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학 특기자 5.4대 1이었는데 충원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교의 유형으로 본다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기자 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체 서식으로 본인을 좀 활동 보고서에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내외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을 잘 갖추고 있는 친구들은 특기자 전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과학 특기자인데 이것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특장기가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각 학과별 경쟁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형의 결과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 6대1이었지만 충원율도 역시 세 자릿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특목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 과고나 혹은 무슨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지만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하고 1대1로 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생들이라도 어떤 자연계열의 특기를 잘 살려서 준비한 친구들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서식이 다음과 같고 교내외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 많은 트렌드가 교회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을 통해서 이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제학 특기자 5.7대1이었고요. 역시 이 친구들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면접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율 역시 150%면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지금 충원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서식으로 보면 공인 시험 성적에 대한 것을 별도로 쓰시고 학업과 수상에 관련된 이력들을 써주시는 그런 활동 보고서 양식도 보여드립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인데요. 디자인학부와 체육과학부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에서도 실기 전형으로 치르지 않고 40명 역시 충원율 100%. 그렇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1대1로 뽑히는 이런 상황에서 디자인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 실기시험 치르지 않으면서 학교 활동으로도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는 이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육과학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운동이나 이런 실기시험 보지 않으면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학교 스포츠나 혹은 스포츠 클럽 같은 데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년도의 결과는 경쟁률 7.8이었지만 이 전형에서는 충원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이 되는 결과가 전년도에 있었다. 올해에도 이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은 잘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시에 관한 정보는 제가 지금 뺐는데요. 그 이유는 정시 전형은 사실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선발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열심히 보시고 좋은 점수로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그때 저희가 전년도의 결과에 대비해서 잘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학과가 이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 자연계, 계열별 통합 선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저희가 정보를 드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키워드 몇 가지만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고교 추천 미래인재 전형에서 일괄 합산이 되면서 변화되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경쟁률, 경쟁률 처음에 시작하는 지원 경쟁률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여러분들한테 실질 경쟁률에 대한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충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원까지가 합격입니다. 내신에 대한 걱정, 여기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각 전형별로 아까 논술에서 내신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신에 대한 그런 부담은 각 전형 안에서 평가 방식을 이해하시면서 잘 그 부분을 극복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키워드 말씀드리고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전형에서 나의 전형을 잘 찾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